안녕하십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모던 에자일 8기 홍대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배경, 그리고 객체지향 요소들, 그리고 Q&A를 갖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색칠한 색감들 뜻 같은 거고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 속성과 메서드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자료 구조들을 사용해가지고 객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객체지향을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의 재사용성, 확장성, 안정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OOP를 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OOP를 사용했을 때 사람이 보기 편한 코드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 OOP가 만들어진 배경이 또 있는데 이제 OOP를 절차지향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체지향 패러다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차지향 패러다임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지금보다 훨씬 좀 간단했었습니다. 간단한 기계가 하나 있고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코드가 있는 파일이 하나 있었죠. 이 파일에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이제 순차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잡한, 더 큰 기계들이 나오게 됐고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맞춰서 이 기계를 작동하는 1번 파일, 2번 파일, 3번 파일, 4번 파일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어진 순차적인 코드는 여러 동일한 개념, 같은 로직, 똑같은 알고리즘이 계속 반복되게 됐고 이 중복되는 이제 로직들을 하나의 함수로 묶어서 파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큰 기계의 소프트웨어 파일들은 이런 함수 파일들로 하나씩 바뀌게 됐고 이런 함수들을 모아두는 형태로 또 발전하게 됐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함수들을 호출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래밍, 이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함수들이 더 생겨나고 또 더 많은 데이터들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함수 관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함수를 호출하는 콜러와 이제 호출당하는 콜리 이 두 가지 형태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에는 좀 단순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커지고 함수들 간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게 되면서 함수 간의 관계를 이제 풀어나가는 데 이제 중점을 두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 간의 관계에 집중했는데 사실 함수를 작동하는 데는 함수에 있는 연산, 로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산, 로직만큼 또 중요한 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릴 때 연산은 CPU를 사용하죠. 근데 CPU는 혼자서는 돌지 못합니다. CPU가 있으려면 CPU를 같이 사용하는 메모리도 필요하죠. 메모리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한 연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메모리에 담길 데이터의 처리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풀었던 프로그래머스의 로또 함수를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로또를 풀 때 여기를 엄청나게 생각해가지고 막 풀었지만 사실 이 함수를 실행하게 하는 것은 이 로직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좀 애를 먹었어요. 데이터가 어떤 타입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함수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바꿔주고 연결된 흐름의 모든 함수들도 계속 변경 또는 똑같은 함수들 계속 만들어줘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같은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서 사용하자는 그런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개념이 바로 데이터와 함수를 같이 모은 오브젝트의 개념의 시작입니다. 이제 기존의 함수와 데이터를 따로 구분하는 절차지향적 사고에서 이제 데이터와 함수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사물로 표현하는 절차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이제 생각의 전환이 변경되게 된 거죠. 이제 이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객체란 간단하게 그냥 상태랑 행위를 함께 포함하는 독립적인 사물입니다. 그냥 안에 데이터 조금 있고 안에 그 실행하는 함수 조금 있고, 이런 게 그냥 오브젝트로 하는 하나의 자료 구조입니다. 또 오브젝트 위에 상위 개념을 하나 놓게 되는데, 객체들을 형성하기 위한 설계도로서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클래스는 개념적으로는 실체가 있는 오브젝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만들게 되는 하나의 상위 개념이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이제 하나의 이제 부분이자 어떤 자료 형태로 있게 되죠. 이제 오브젝트 또한 이런 클래스에서부터 파생됐다는 표현을 갖기 위해서 인스턴스라는 이름이 또 새로 붙게 됩니다. 조금 더 정리해봤는데, 객체와 클래스. 객체는 구조화된 값의 모음집, 상태와 행위를 가지고, 클래스는 객체 지향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 속성과 메서드를 가지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객체랑 클래스만 안다고 이제 객체 지향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객체 지향의 프로그래밍의 중요 요소 4가지를 살펴보면서 객체 지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객체 지향의 중요 요소 4가지인데, 캡슐화, 상속, 다양성, 추상화, 이 4가지를 읽어봐 봤습니다. 사실 설명은 훨씬 더 많아요. 캡슐화는 속성과 메서드를 따로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걸 이제 캡슐화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이제 데이터랑 함수를 같이 묶는 거죠. 근데 캡슐화의 개념은 조금 더 묶는 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캡슐화의 핵심은 정보 운익입니다. 이 정보 운익은 이제 추상화의 관점으로도 또 연계되죠. 카 클래스를 보면 카 클래스의 스피드는 프라이빗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카 객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실제로 스피드라는 이제 프로퍼티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함수가 퍼블릭을 열리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걸 확인해서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실제 부연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는 정보 운익의 역할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접근되어져는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빼겠습니다. 상속은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에게 속성과 메서드를 올려주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코드의 재사용을 하고 확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 로그 자식 클래스는 이 상위 부모 클래스인 펫에서 네임 속성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상속은 그냥 이제 이제 프로퍼티랑 메서드를 넘겨주는 거에 이제 국한된 개념은 아니고, 추상화와 다양성 등의 개념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역할로서 또 중요합니다. 다양성은 프로그램 언어 각 요소들, 상수, 변수식, 객체, 메소드 등이 다양한 타입으로 속하는 것이 허가된 성질입니다. 그냥 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이 똑같은 이름의 무언가가 여러 타입,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성, 객체 지향 관점에서 다양성에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많이 쓰는 게 오버로딩이나 제네릭도 다양성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지? 그 자료형 변환, 자동으로 자료형 변환. 예를 들면 네임
네임 변수로 이제 선언된 변수에 숫자가 들어있는데, 죄송합니다. 반대로 스트링 변수가 들어있는 값에 이제 넘버링 이제 스트링 값이 들어와 있는데, 플러스 연산자를 하면 자동으로 스트링 값이 넘버로 변환되죠. 이런 것도 다양성의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객체 지향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버라이딩이랑 인터페이스 다양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인데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식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서 있는데,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make 사운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이제 재정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똑같은 make 사운드 함수인데 자식 클래스와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게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함수 메서드의 다양성을 표현한 한 가지 예시입니다. 인터페이스 다양성까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같은 메서드명을 유지하면서도 객체마다 다른 구현을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를 다들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알겠는데, 똑같은 도구와 펫 클래스에 애니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애니멀 인터페이스에 make 사운드를 이제 선언하라고 이제 작성돼 있죠. 똑같은 make 사운드지만 상속받는 이제 실제 객체 구현체에서는 완전히 다른 구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다양한 메서드 형태,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 형태가 다른 구현을 하는 게 인터페이스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추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추상화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개념과 기능만 모델링, 세부 사항은 감추어 단순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것도 다양성이랑 똑같이 객체 지향의 관점에서만 추상화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지향적 관점에서 추상화는 이제 프로시저 추상화랑 데이터 추상화 두 가지로도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다른 프론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제 함수 호출과 수행만 알면 사용 가능하게 하는 추상화, 프로시저 추상화이고요. 데이터, 네임이랑 스트링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 하나의 화물 타입으로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추상화의 관점도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의 조작과 데이터를 같이 정의하는 게 또 데이터의 추상화의 한 관점이 됩니다. 객체 지향의 추상화, 근데 이런 절차 지향의 추상화 말고 객체 지향의 추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객체 지향의 추상화는 공통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보면 바로 아시는데, 이렇게 클래스의 추상화하는 단계를 이제 객체 지향의 추상화라고 합니다. 객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추려내가지고 중요한 정보만 표현해서 상위 개념으로 점점 구체적인 개념으로 올라가는 개념 과정, 또 내려가는 과정을 이제 객체 지향에서 추상화라고 하죠.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애니멀에는 make 사운드와 it를 이제 구현하라고 써 있습니다. 동물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낼 줄 알고 먹는다는 개념을 가장 상위에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상속받는 추상 클래스 펫에서는 이 it를 구현하고 나머지 make 사운드는 이 펫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데에서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실제 구현은 따로 하도록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에 구현체인 도구와 펫에서는 펫을 상속받아서 make 사운드를 따로따로 이제 실제 구현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앞에서 보면 상위 클래스 펫에서 it를 구현하기 때문에 똑같이 도구와 펫에서는 it를 사용할 수 있는 같은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클래스의 추상화가 단계적으로 된 과정입니다.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조금 구분하고 싶은데,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둘 다 실제 클래스는 아니고 둘 다 개념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개념들이 이제 써 있는 그런 개념들이고, 공통점으로 둘 다 이거 가지고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상속만 할 수 있는 자료 구조고요. 차이점으로는 추상 클래스는 기본 틀을 정의합니다. 생성 오퍼레이션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생성자랑 프로퍼티까지, 그리고 이제 디폴트 함수 같은 것도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오직 오퍼레이션 하나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속성 타입까지요. 변수 타입이랑 메서드 타입 두 가지를만 정의할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많이 써요 여기. 오퍼레이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 저 오퍼레이션에 설명하고 싶은데, 오퍼레이션은 간단하게 그냥 메서드 타입입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메서드 행위 구현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다른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해놓고도 조금 설명이 이상한데, 오퍼레이션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 메서드의 타입을 내가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면서 이 인터페이스를 가져간 거에서는 이 해야 할 일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가 해야 할 타입을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해 주는 게 메서드 타입의 오퍼레이션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프로퍼티랑 이제 클래스 변수를 썼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클래스 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설명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니고 유저 클래스를 생각해 보면 유저의 아이디가 있고 네임 있고 뭐 에이지 같은 여러 가지 유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변수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속성이고요. 이제 유저랑 학교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유저 여러 명을 가지고 있고 유저는 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변수는 간단하게 클래스가 공유하는 디폴트 값이 써 있습니다. 이제 기체 지향의 캡슐, 상속, 다형성 그리고 추상화까지 설명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1번화까지 설명하고 이제 기체 지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번화는 여러 가지 서브 클래스로부터 공통점을 찾아서 슈퍼 클래스를 도출하는 과정이 일반화입니다. 중복 코드를 제거하는 데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추상화랑 일반화가 사실은 거의 개념이 비슷해요. 추상화도 클래스들의 개념들을 더 추상적으로 상위로 끌어내는 거고, 일반화도 하위에 있는 클래스들에서 공통점을 위로 올리는 거니까 사실 거의 구현은 비슷한데 개념적으로 조금 비교돼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추상화는 불필요한 세부상을 감추고 본질적인 부분만 드러내는 거죠. 한마디로 상위 개념을 찾아가지고 은닉성을 하는 게 추상화의 목적이고요. 일반화는 한마디로 중복되는 코드를 찾아가지고 상위 개념을 올리는 게 일반화 과정입니다.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사실은 일반화, 추상화 그렇게 딱히 가리지 않고 그냥 대충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추상화는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클래스를 상위에 올리는 걸 보통 일반화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첫 번째 기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